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기대의 목소리와 함께 접종 이후 고열과 또 두통, 몸살 등의 이상 반응이 보고가 되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2분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취재 기자와 함께 광주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또 이상 반응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준표 기자 나왔습니다. 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코로나19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광주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예,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매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오늘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2,181명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지난 9일부터 광주 지역 일일 확진자 수는 9일 1명, 10일 1명, 11일 1명, 11일 2명, 12일 3명, 13일 1명, 14일 1명, 15일 2명, 16일 1명, 17일 1명, 어제 2명 등 계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자로 감염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에는 거의 하루에 한두 명꼴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일부 또 날에는 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좋은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조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광주시는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와 일상생활 제약 해소를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일부 예외 사항을 추가 조정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에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예외를 허용했지만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과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 모임 예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네, 또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됐습니다. 또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며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총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전문점 이외의 돌잔치는 기존대로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의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성인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의 음식 섭취가 허용됐습니다. 다만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상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으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를 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네. 자, 현재까지 이제 광주 상황이 이렇고 지난달 26일부터 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난달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64세 이하 입소자와 코로나19 환자 직접 치료 의료진 등 우선 접종 대상자가 2만 9천여 명인데요. 예, 오늘 현재 누적 접종자가 2만 6천여 명으로 접종률이 86.9%로 접종률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 65곳의 관련 접종 대상자 8,800여 명 가운데 90.6%가 접종을 받은 겁니다. 또 요양시설 접종의 경우 접종 대상 2천여 명 가운데 95.9%에 해당하는 1,995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1차 대응 요원은 1,500여 명 가운데 1,2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81%를 기록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 노 기자가 이야기한 그 수치는 광주 지역에 한한 광주 지역에 좀 국한된 접종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예방 접종을 준비할 때 의료진 수급이 좀 문제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의료진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번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필요한 의료진이 의사 560명, 간호사 112명, 행정인력 140명이었습니다. 예. 중앙에서 공중보건의사 10명을 지원해줬고 또 나머지 필요한 의사 인력은 광주광역시 의사회와 전남대 조선대병원, 또 의료기관에서 의사 인력을 지원해주기로 해서 의사 인력은 해결됐습니다. 또 간호사 인력은 각 구별로 공모를 통한 채용 예정이고요. 행정 인력은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229명의 예산이 교부돼 채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상 반응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국소 반응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발적 등이 있고 전신 반응으로는 주로 발열과 오한, 근육통, 두통, 메스꺼움, 피로감,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레놀을 먹고 열이 39도 이상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매우 드물게 쇼크와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팔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8시간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접종 후 24시간 정도의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고요. 접종 부위가 간질거리고 욱신거리는 증상이 일주일 정도 가기도 합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174건의 이상 반응이 접수됐습니다. 네. 송혜자 광주시 감염병 관리과장의 말입니다. 전국 상황을 한번 보면 접종 대상이 지금 현재 79만 7,460명입니다. 이 중에 지금 어제까지 62만 1,734명이 접종을 하였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9,003명이 이상 반응이 이제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신고율을 보면 1.45%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증 사례가 8명, 사망 사례가 16명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 중에 2만 6천 명 중에 이상 반응을 보인다고 신고하신 분이 0.64%인 169명이 지금 신고가 됐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이제 우리 시는 경증이 나타나는 사례였고요. 전국 대비 이상 반응 신고 건수가 좀 낮게 나타남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우리 시는 다행히도 중증이나 이제 뭐 사망 사례는 아직 뭐 신고나 이렇게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도록 좀 이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접종 전 주의사항과 접종 후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예. 또 접종 후 15분 동안 병원에 머물러 관찰 후 이상 증상이 없으면 귀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접종 후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접종 다음 날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39도 이하인 경우에는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만약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접종 후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광주의 경우 백신의 이상 반응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만 좀 발현되고 있고 화이자 백신의 이상 반응은 아직까지 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마다 이상 반응이 혹시 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화이자는 1차 접종 때는 약한 두통 정도를 호소하신 분들이 있었고 2차 접종을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발열 또는 근육통의 빈도가 30에서 40% 정도라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 대책본부 전문위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수 전남대학교 병원 교수의 말입니다. 일단 중증 이상 반응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고 경증 이상 반응들이 좀 많은 것이고 또 알려지기로는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 때 부작용을 좀 더 겪는 비율이 많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환자들에게 전부 지금 환자들은 아니고 대부분 백신을 맞는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어서 당연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도 더 많은 것이고요. 근데 일반적인 뭐 내년에 뭐 독감 예방 접종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질병청장님께서는 어젠가 발표할 때 30%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심한 부작용인 것 같고요. 아주 경증 부작용들은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증 부작용 정도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반응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백신을 맞고 나서 좀 하루 정도의 휴가가 필요하다, 이른바 백신 접종 휴가를 주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백신 접종이란 것이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몸에 면역을 만드는 그런 원리인데요. 예.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독감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 등의 증세가 경증 이상 반응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더러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네. 휴가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수 전남대학교 병원 교수의 말입니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을 획득하는 과정 자체가 그 이제 이물이 그 약화시킨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 증상 당연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당연히 증상은 감기나 독감 다들 많이 걸려보셨겠지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건데 특히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맞으면 좀 심한 독감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독감이 심한 분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어져야 되고요. 보통은 보니 48시간 이내에 대부분 다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동안만 조금 쉴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현실은 이른바 백신 접종 휴가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아픈 사람이 쉬게 되면 그 업무를 다른 동료들이 떠맡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노동 강도가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들이 당사자 본인에게도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양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리연대 본부장의 말입니다. 그 병원 사업장 평상시에도 워낙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쉬게 되면 그 업무를 다른 동료들이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안 그래도 업무의 노동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당사자 본인에게도 압박으로 다가오고 아팠을 때 마음 놓고 병가를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대체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휴무인 사람이 불려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업무 스케줄이 또 바뀌게 되다 보니까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래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실 병가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시설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휴무로 쉬고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전화를 해서 대신 근무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대체 인력이 있을 정도의 여유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시설 차원의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휴무로 쉬고 있는 다른 동료에게 부탁해서 대신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양보호사는 많은 분들이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대체 인력이 없어 근무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독감이 걸리면 어르신들도 독감에 걸려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입니다. 네. 이 이른바 백신 휴가제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여 정부의 움직임 좀 어떻습니까? 예, 지난 11일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하루 정도 쉬게 해주는 백신 휴가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중대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려면 백신 접종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 2분기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안내해 주시죠. 예,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5개 자치구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8만 6천여 명에 대한 접종을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부터
단기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후 5월에는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항공 승무원의 접종을 추진하고 6월에는 투석 환자 등 만성 질환자와 보건 의료인과 사회 필수 인력의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송혜자 광주시 감염병 관리 과장의 말입니다. 그 2, 4분기 접종 계획이 그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발표되었고요.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시도 2분기에는 65세 이상 그 요양병원 환자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지금 그 접종이 아마 시작될 것 같고요. 3월 말경에 시작이 되고요. 그 노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나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가 접종 대상자가 아마 2, 4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는 이제 그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그 대상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아마도 이제 2, 4분기의 주요 대상이 될 그 노인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는 지금 한 152개소에 그 4,580명 정도는 이달 말부터 접종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75세 이상 어르신이 우리 시는 8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 교육하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계시는 보건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외래 교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4월 초에 접종이 지금 시작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하고 74세 미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5월부터 접종이 시작이 돼서 6월쯤으로 마칠 것 같고요. 64세 이하인 만성질환자나 보건의료 인력 또는 이제 사회 필수 인력 등은 6월 이후에 접종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2분기 예방접종에 대비해 광주시 방역당국은 오늘 염주종합체육관에서 모의 접종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훈련은 백신 이송 준비부터 시작해 접수와 예진표 작성, 이동, 대기, 예진과 접종, 접종 후 관찰 종료 후 퇴실, 이상 반응 병원 이송 등의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예. 이 고령층의 접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우선 광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20만 5천여 명입니다. 또 백신의 종류에 따라 놓는 장소가 달라지는데요. 75세 이상인 8만 6천여 명은 지역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광주시의 75세 이상 어르신은 약 8만 6천여 명입니다. 먼저 이분들을 대상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접종을 맞으실 건지 동의를 받아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종에 동의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 장소와 일자를 정해서 공지하면 접종 날짜에 맞춰서 예방접종센터로 오셔서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또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시게 되며 의원이나 병원에서 맞게 됩니다. 광주시는 위탁 의료기관 479곳과 계약을 해서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접종을 하시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자, 광주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고령층이 많은데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는 다음 달 초부터 염주체육관에 설치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광주에서 처음으로 75세 이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선 접종 동의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서구의 경우 지난달 기준 75세 이상 등록 거주민은 17,559명인데 접종 계획상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전산에 등록해야 합니다. 문제는 조사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예. 서구는 어제부터 읍명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통 반장이 75세 이상 거주민의 거주지를 일일이 방문해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상자를 만나더라도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백신의 부작용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본인의 확실한 의사에 따라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통 반장이 방문했을 때 잠깐 자리를 비우는 등 부재 중일 경우 기한 내 재방문이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서구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동원해 접종 등 동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대상자가 부재 중일 경우에 통반장에 연락처를 남겨두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법이나 또 접종 기한에는 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선 접종 기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화이자 백신의 경우 냉동 백신은 2도에서 8도의 의료용 냉장고로 옮겨서 해동하는데 이 냉장고에서 첫 사용 전 5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안전성과 백신 확보, 백신 보관 기간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만 한정된 기간에 너무 많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접종 기한이 3일에서 10일 정도로 짧은 편인데 그 기간에 2천여 명 등 한꺼번에 많은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후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병가를 주거나 근무 조정을 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한 증상으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하는 경우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를 보장하게 되면 인력 공백으로 환자들의 치료와 간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양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의 말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의료진을 응원하고 더 힘을 내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요구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제를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대체할 인력이 없으면 정말 죽을 만큼 고열과 근육통이 와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돌볼 수 있도록 공공병상 확대와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를 더 늦기 전에 현장에서 응원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아예 사라지기 전에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전히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인력 충원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후 쉴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대체할 인력이 없으면 이상 증상이 심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돌볼 수 있도록 이처럼 공공병상 확대와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힘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노준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